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걸 가지고서 그런 식의 말씀들을 공방을 주고받아서 이걸로 화제가 되게 하고 가뜩이나 우리 당이 힘든데 거기에 대고 니들은 그렇게 할 일 없냐? 이런 소리 듣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당이 어려운 상황이면. 어제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무슨 입장이냐? 내부 총질로 연명하며 청년들의 아무런 귀감이 되지 않는 이준석은 이제 제명이 돼야 된다. 당 윤리위에 이준석을 제소하겠다라는 입장을 올렸습니다. 네, 제소하는 이유, 다음 장도 같이 볼까요? 우리 당의 비판적인 시민이 던진 욕설로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강서구청장 이 선거 유세 때 그때 이랬어요 라고 하하하 하고 유머로 승화를 시켰는데 그걸 갖고 나를 오히려 공격하더라. 나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경찰청 차장 시절 2022년 1분기 통계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자빠졌죠? 네, 안철수 의원이 선거 유세를 하다가 지나가는 시민이 아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받아서 아유 그쵸 그랬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어쨌거나 굉장히 좀 이 시쳇말로 약간 속어처럼 부르는 이런 얘기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논란이 됐는데 난 유머로 승화를 시켰는데 그걸 이준석 전 대표가 나를 그거 갖고 공격을 하더라. 나는 이거 얘기하겠다.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김민수 대변인님 이게 다시 또 제소가 된다 그러면 이게 집행유예 기간에 누범 한 번 더 저지른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정말 제명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안철수 대표의 위의 발언은 제가 본 안철수 대표 중에서는 가장 센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앞에 그 두 마디만 빼고 했다라면 정말 네. 좋았겠다. 그냥 자빠졌네까지만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센스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그 정도로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는 것 자체는 당시에 그냥 주변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저것으로 꼭 공격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의문을 갖는다. 이게 참 정치 평론가로서는 너무 훌륭한 길을 걷고 계신데 전 국민의힘 당대표로서는 너무 적절치 못한 길을 걷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뭐 제소를 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이준석 전 대표 정치 평론가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비판 섞인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 또 안철수 의원의 이런 얘기에 본인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의 이거를 그대로 태그를 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길게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올렸습니다. 뭐 제소하려면 제소해라는 느낌이에요. 이 얘기인 즉슨. 근데 지금 저희 유튜브 댓글로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최리나 씨. 네. 유승민, 이준석 미워도 끌어안아야 총선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왔어요. 김종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저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지금 의원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들인데 저 두 분이 저런 문제 가지고서 공방하는 거 보면서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걸 가지고서 그런 식의 말씀들을 공방을 주고받아서 이걸로 화제가 되게 하고 가뜩이나 우리 당이 힘든데 거기에 대고 니들은 그렇게 할 일 없냐? 이런 소리 듣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당이 어려운 상황이면 서로들 좀 말씀을 자제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상처되는 얘기를 좀 덜 하고 그러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후퇴할 때가 더 힘들거든요.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면 불로 타 죽는 게 아니고 나가다가 깔려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서로 상처 안 주는 말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말을 계속한다. 그러면 정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전 당 대표시잖아요. 우리 당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던 분이면 정말 말 저렇게 너무 가볍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안철수 의원도 저걸 가지고서 무슨 소송을 걸겠다. 뭐 예를 들면 윤리에 제소를 하겠다라는 것도 다른 때 그냥 얘기했으면 모르는데 나에 대한 공격을 했으니까 내가 이걸로 윤리 제소하겠다는 건 그것도 좀 별로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그래서 한 걸음씩 좀 물러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두 분 다 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안철수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구원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모습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고 오시죠. 만약 진짜 완주를 목표로 하고 당선을 목표로 한 후보라면은 여기에 상당한 투자 및 비용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선거를 완주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저희 지금 뭐 모든 등록 서류부터 선거운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약들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상에 의한 그 경쟁 방식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게 단일화라는 용어고요. 나온 후보로 이제 선택하려는 그런 어떤 방식이 있는 것이고 한쪽이 이제 선거를 진행하기 어려워가지고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편적인 철수라고 하죠. 지금 사퇴 형식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런 이야기는 한국 정치사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모욕적이랄지 생각될 수 있는 표현들도 들으셨고 했는데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바른미래당 때 좀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간의 갈등 속에서 아마 언젠간 저에게 속 터놓고 하실 말씀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저는 뭐 여유를 갖고 봅니다 항상. 네, 두 사람 사실 노원의 지역구를 둘러싸고서 있었던 갈등이 대선을 지나면서 뭐 단일화하니 안 하니라는 얘기까지 가다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갈등 관계가 잠깐 휴전 상태에다가 다시 또 재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글을 또 하나 올렸습니다. 어제 저희가 아니 17%포인트를 어떻게 이렇게 맞췄지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홍 시장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쪽집게처럼 결과를 맞춘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자기 선거에 3번이나 실패를 했느냐. 이제부터 부디 평론가에서 우리 당의 전 대표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은 사이가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죠. 이준석 전 대표도 가끔 조언을 들으러 갑니다라고 이제 홍준표 시장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윤상열 위원님. 네. 이 얘기는 홍준표 시장도 약간 뼈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 말씀을 제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좀 전에 우리 김종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총명하긴 한데 그릇이 크진 않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함만으로 자기 선거를 이기고 자기의 위협을 이룰 수는 없어요. 총명한 거는 뭐 남에게 비판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참모적인 성격의 일은 잘할 수 있지만 지도자의 일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도 좀 변론을 해주고 싶은 거는 이 시작이 뭐부터 됐느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면 안 된다고 중국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막 문제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처음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